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같이 돈벼락 맞고 싶으신 분들은 조, 댓, 구, 알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누르셨다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완벽한 겉모습에 속았어요. 남편은 중소도시에서 식료품 할인 매장을 몇 개나 운영했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을 돌았어요.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은 동네 주민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어머, 저 사장님처럼 성실한 남편은 없을 거야.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가장이었지요. 집에서는 꼭 유기농 채소만 먹자고 했어요. 매번 아침마다 건강에 좋은 차를 손수 끓여주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저랑 같이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가곤 했어요. 건강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겉모습 속에는 숨겨진 더러운 진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옆집 언니가 속삭였어요. 언니의 눈빛은 무언가에 떨리는 손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너 말이야, 내 남편 요즘 좀 이상해. 저는 언니의 말에 가슴이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성실했기에 저는 언니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이유로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짓 같았어요. 남편의 사업은 식료품 매장뿐만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건강식품을 추가로 판매한다면서 매번 출장이 잦았어요.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해. 남편은 항상 저에게 노후 자금 걱정을 하곤 했어요. 이 영상은 시청자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노후 자금은 지금 당장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옆집 언니는 남편이 매장에 있는 젊은 캐셔와 너무 친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 캐셔는 나이가 30살도 채 안 되었어요. 언니는 그들의 눈빛 교환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다고 했지요. 캐셔는 남편이 권유하여 건강식품 사업에 보조로 나섰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녀에게 초간단 건강 꿀팁 강의를 맡겼다면서요. 저는 남편을 믿었지만 언니의 말은 제 마음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일수록 그 뒤에는 더 큰 파멸이 숨겨져 있는 거였어요. 저는 언니에게 남편이 얼마나 저에게 잘하는지 늘어놓았어요. 언니는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 한두 번 보니? 내 남편이 내 명의로 뭘 하진 않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 옆집 언니의 강한 경고 메시지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언제부턴가 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자꾸 시켰어요. 쉽게 따라하는 법이라면서 제 손가락에 익숙지 않은 앱들을 깔게 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디지털 세상에 적응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숨겨진 더러운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술수였을 뿐이에요. 남편은 제 금융 앱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서 낡은 주택담보대출 서류 냄새를 맡았어요. 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바람 냄새 같은 서류 냄새였지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서류를 꺼내 보았어요. 분명히 절세 목적으로 공동 명의로 해놓은 집이었어요. 서류에는 알 수 없는 대출 금액과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이 시청자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남편은 캐셔를 박 대리라고 불렀어요. 그 젊은 박 대리가 얼마나 싹싹하고 일 처리가 빠른지 칭찬을 했지요. 돈을 아끼거나 큰 이득을 얻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고 있어. 남편은 저에게 가성비와 효율을 강조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단 하나의 비밀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박 대리와 함께하는 출장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박 대리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뛰어나서 남편을 돕는다고 했지요. 남편은 그녀와 함께 지방의 작은 모텔에 묵었어요. 이것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특정 전문가만 아는 노하우라고 했어요. 출장비를 아끼는 초간단 방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자식들의 결혼 자금과 연금 걱정 때문에 저는 그를 의심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두고 간 가방에서 바람 냄새가 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낯선 향수 냄새였지요. 달콤하고 상큼한 살랑살랑 마음이 설레는 듯한 향이었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이것이 시청자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캐셔가 챙겨준 건강보조식품을 잔뜩 안겨주었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혈관 청소되고 치매 예방돼. 건강과 장수를 챙기는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 더러운 진실의 극명한 대비였어요. 남편은 박 대리와 다른 도시에서 불륜 행위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노후를 위한 고생이라고 속였지요. 남편은 식료품 매장 사업을 접고 건강식품 체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절세 꿀팁이야. 남편은 저에게 사업의 경제적 이득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그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자고 했지요.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초간단 방법이야. 그는 제가 손해를 보지 않고 큰 이득을 얻는 것처럼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혼자 배우기 쉬운 대출 서류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인감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어요. 남편은 국민연금보다 부동산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대출금이 제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가 금방 남편의 사업 통장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손이 떨리는 오감 묘사를 느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야 했어요. 이것은 남편이 저의 노후를 걸고 하는 도박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특정 전문가만 아는 복잡한 대출 구조를 이용했어요. 대출 원금은 고스란히 제 명의로 남았어요.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박 대리와 함께 다니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사업이 아니라 명품 가방과 고급 외제차를 사기 위한 자금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시청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융 위험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가장 쉬운 재테크 방법이라며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어야 했어요. 저를 배신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출장 갔던 도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제게 왔어요. 옆집 언니가 어렵게 구해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박 대리가 다정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의 배경은 고급 외제차의 번쩍이는 모습이었어요. 박 대리는 샤넬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가성비 좋은 옷만 입으라고 잔소리했던 남편이었어요. 저는 퇴직 후를 대비해서 낡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 자본주의의 상징물들이 제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저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어요. 남편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대리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살랑살랑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숨겨진 더러운 진실에 직설적인 욕을 퍼부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증거이다. 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소리친 날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반류했어요. 건강식품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요. 저는 남편의 뻔뻔함에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일 없이 단호했어요. 그때 하늘이 저를 도운 것 같아요. 남편과 박 대리가 놀러 간 곳은 경주의 한 관광지였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바로 저희 동네에서 등산 동호회를 하는 김아주머니였어요. 김아주머니는 남편에게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조언을 받았던 분이에요. 여기서 당신 남편과 캐셔를 딱 걸렸다. 김아주머니는 제게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김아주머니는 먼발치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대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박 대리에게 고급 외제차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대요. 박 대리의 손에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의 모습에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참을 수 없었대요. 그들의 숨겨진 더러운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어요. 김아주머니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찍었대요. 전설의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의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언어에 힘을 얻었어요. 저들은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이것이 시청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남편과 캐셔는 이 일로 인해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 과정은 피를 말리는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대출받은 돈이 건강식품 사업에 쓰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재벌만 아는 것 같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파헤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 변호사는 특정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금융 비밀을 밝혀주었어요. 변호사는 남편의 사업 자금 흐름을 분석했어요. 남편은 노후 자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사업에 쓰지 않았어요.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박 대리의 명품 구입과 여행 경비에 사용되었어요. 나머지 돈은 박 대리 명의의 주식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남편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사용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단 하나의 핵심을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아내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을 넘어선 금융 사기였어요. 저의 은퇴 후 생활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은 이제 더러운 사기꾼의 민낯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직설적인 분노를 쏟아냈어요. 내가 내 연금과 퇴직금을 다 날린 거야. 자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 아끼던 돈이었어요. 이 상황은 4060대 중장년층의 공통된 고민이었어요. 남편의 행동을 통해 시청자들은 금융 위험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어요. 소송은 처절했어요. 남편은 캐셔와 함께 위장이혼을 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증여세를 아끼는 초간단 방법이야. 그는 끝까지 경제적 이득과 가성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도덕적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소송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분할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수십 년간 벌어온 연금에 제가 손댈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과 육아에 전념한 희생을 주장했어요. 법정에서 남편의 눈빛은 탐욕과 좌절이 교차하는 오감 묘사였어요. 변호사는 남편이 캐셔에게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혼 후에는 둘이서 편하게 살자. 이 문자는 남편의 더러운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법정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일부를 제가 분할받게 되었어요.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캐셔와 함께 건강식품 체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의 노후 자금을 미천 삼아 사업을 확장했어요. 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시작된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판매하던 특급 비법이라던 건강식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비자들은 제품의 놀라운 효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식품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이 터져나왔지요. 돈을 아끼거나 큰 이득을 얻는 방법을 속인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어요. 남편과 캐셔는 사회 정의의 심판대에 올랐어요. 그들은 고급 외제차를 팔아 변제해야 했어요. 명품 가방은 압류되어 사라졌어요. 자본주의의 상징물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은 없었어요. 직설적인 분노가 담긴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남았어요. 저는 그들의 파멸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도덕적 심판이자 정의 구현이었어요. 이것이 시청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이다. 남편은 노후를 위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좌절에 빠졌을 때 캐셔가 그를 떠났어요. 캐셔는 남편과의 관계를 폭로했어요. 놀라운 단 하나의 반전이 밝혀졌어요. 캐셔는 처음부터 남편의 노후 자금과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건강 전도사 흉내를 이용했어요. 캐셔는 남편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특정 전문가만 아는 금융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절세와 증여세를 피하는 초간단 방법이라며 꼬드겼어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더러운 진실은 그녀가 설계한 각본이었어요. 그녀는 제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유용했어요. 캐셔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어요. 남편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했어요. 그녀의 숨겨진 더러운 진실에 모두가 놀랐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배신감을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이 폭로 덕분에 저는 금융 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캐셔의 눈빛은 이제 살랑살랑한 매력이 아니라 탐욕 그 자체였어요. 저는 직설적인 언어로 그녀를 비난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의 도덕을 짓밟는 건 죄야. 이 사건은 노후, 재산, 건강에 대한 단 하나의 경고였어요. 저는 남편과 캐셔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혼 소송에서 얻어낸 연금과 퇴직금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배운 절세와 재테크 팁을 활용했어요.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저는 초간단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했어요. 저는 남편의 매장 자리에서 새로운 취미인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바람 냄새를 맡으며 신선한 채소를 길렀어요. 이것이 인생 조언이었어요. 큰 돈이 아니라 알찬 시간과 자수련이 행복의 열쇠였지요.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저에게 찾아와 빌었어요. 그의 눈빛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덕적 심판을 내리듯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 옆집 언니의 수다 이야기에 올렸어요. 저의 집단 공감 이야기는 중장년층에게 폭발적인 클릭수를 유발했어요. 노후를 지키는 초간단 방법. 내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난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시청자들은 저의 통쾌한 복수와 정의 구현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저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속에서 피어난 인생 조언이었어요. 당신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남편은 제게 가장 쉬운 재테크 방법이라며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어야 했어요. 저를 배신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출장 갔던 도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제게 왔어요. 옆집 언니가 어렵게 구해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박 대리가 다정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의 배경은 고급 외제차의 번쩍이는 모습이었어요. 박 대리는 샤넬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가성비 좋은 옷만 입으라고 잔소리했던 남편이었어요. 저는 퇴직 후를 대비해서 낡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 자본주의의 상징물들이 제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저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어요. 남편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대리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살랑살랑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숨겨진 더러운 진실에 직설적인 욕을 퍼부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증거이다. 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소리친 날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반류했어요. 건강식품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요. 저는 남편의 뻔뻔함에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일 없이 단호했어요. 그때 하늘이 저를 도운 것 같아요. 남편과 박 대리가 놀러 간 곳은 경주의 한 관광지였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바로 저희 동네에서 등산 동호회를 하는 김아주머니였어요. 김아주머니는 남편에게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조언을 받았던 분이에요. 여기서 당신 남편과 캐셔를 딱 걸렸다. 김아주머니는 제게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김아주머니는 먼 발치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대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박 대리에게 고급 외제차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대요. 박 대리의 손에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의 모습에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참을 수 없었대요. 그들의 숨겨진 더러운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어요. 김아주머니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찍었대요. 전설의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의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언어에 힘을 얻었어요. 저들은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이것이 시청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남편과 캐셔는 이 일로 인해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 과정은 피를 말리는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대출받은 돈이 건강식품 사업에 쓰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재벌만 아는 것 같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파헤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 변호사는 특정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금융 비밀을 밝혀주었어요. 변호사는 남편의 사업 자금 흐름을 분석했어요. 남편은 노후 자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사업에 쓰지 않았어요.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박 대리의 명품 구입과 여행 경비에 사용되었어요. 나머지 돈은 박 대리 명의의 주식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남편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사용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단 하나의 핵심을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아내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을 넘어선 금융 사기였어요.
저의 은퇴 후 생활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은 이제 더러운 사기꾼의 민낯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직설적인 분노를 쏟아냈어요. 내가 내 연금과 퇴직금을 다 날린 거야. 자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 아끼던 돈이었어요. 이 상황은 사천 60대 중장년층의 공통된 고민이었어요. 남편의 행동을 통해 시청자들은 금융 위험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어요. 소송은 처절했어요. 남편은 캐셔와 함께 위장이혼을 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증여세를 아끼는 초간단 방법이야. 그는 끝까지 경제적 이득과 가성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도덕적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소송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분할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수십 년간 벌어온 연금에 제가 손댈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과 육아에 전념한 희생을 주장했어요. 법정에서 남편의 눈빛은 탐욕과 좌절이 교차하는 오감 묘사였어요. 변호사는 남편이 캐셔에게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혼 후에는 둘이서 편하게 살자. 이 문자는 남편의 더러운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법정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일부를 제가 분할받게 되었어요.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캐셔와 함께 건강식품 체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의 노후 자금을 미천 삼아 사업을 확장했어요. 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시작된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판매하던 특급 비법이라던 건강식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비자들은 제품의 놀라운 효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식품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이 터져나왔지요. 돈을 아끼거나 큰 이득을 얻는 방법을 속인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어요. 남편과 캐셔는 사회 정의의 심판대에 올랐어요. 그들은 고급 외제차를 팔아 변제해야 했어요. 명품 가방은 압류되어 사라졌어요. 자본주의의 상징물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은 없었어요. 직설적인 분노가 담긴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남았어요. 저는 그들의 파멸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도덕적 심판이자 정의 구현이었어요. 이것이 시청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이다. 남편은 노후를 위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좌절에 빠졌을 때 캐셔가 그를 떠났어요. 캐셔는 남편과의 관계를 폭로했어요. 놀라운 단 하나의 반전이 밝혀졌어요. 캐셔는 처음부터 남편의 노후 자금과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건강 전도사 흉내를 이용했어요. 캐셔는 남편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특정 전문가만 아는 금융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절세와 증여세를 피하는 초간단 방법이라며 꼬드겼어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더러운 진실은 그녀가 설계한 각본이었어요. 그녀는 제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유용했어요. 캐셔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어요. 남편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했어요. 그녀의 숨겨진 더러운 진실에 모두가 놀랐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배신감을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이 폭로 덕분에 저는 금융 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캐셔의 눈빛은 이제 살랑살랑한 매력이 아니라 탐욕 그 자체였어요. 저는 직설적인 언어로 그녀를 비난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의 도덕을 짓밟는 건 죄야. 이 사건은 노후, 재산, 건강에 대한 단 하나의 경고였어요. 저는 남편과 캐셔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혼 소송에서 얻어낸 연금과 퇴직금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배운 절세와 재테크 팁을 활용했어요.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저는 초간단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했어요. 저는 남편의 매장 자리에서 새로운 취미인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바람 냄새를 맡으며 신선한 채소를 길렀어요. 이것이 인생 조언이었어요. 큰 돈이 아니라 알찬 시간과 자수련이 행복의 열쇠였지요.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저에게 찾아와 빌었어요. 그의 눈빛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덕적 심판을 내리듯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 옆집 언니의 수다 이야기에 올렸어요. 저의 집단 공감 이야기는 중장년층에게 폭발적인 클릭수를 유발했어요. 노후를 지키는 초간단 방법. 내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난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시청자들은 저의 통쾌한 복수와 정의 구현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저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속에서 피어난 인생 조언이었어요. 당신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